네, 12월 29일 남도 이맘때 조윤지입니다. 모두를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던 12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분 전국에는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일주기 추모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작년 오늘이 우리에게 남긴 상흔은 여전히 그대로인 듯합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반복되지 않아야 할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법률지원단의 이소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법률지원단 이소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법률지원단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참사 초기부터 70여 명의 변호사들이 3개의 팀으로 조직을 하여서 법률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9월경에 이제 그 중에서 진상규명팀이 11명이 남아서 진상규명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고 10월경부터는 대한변협 재난참사위원회에서 11명의 변호사들이 또 결합을 하여서 지금 총 22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돌아봐도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던 인명사고였습니다. 사고 원인부터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어땠는지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지난 1년간 특별하게 진행된 부분이 눈에 드러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 사고와 관련돼서는 조사와 수사가 나뉘는데 조사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는 곳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네. 그리고 수사는 이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수사는 전남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와 조사 모두 다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조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조사가 좀 수사 과정에 협조를 해야지만 수사가 네.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남청에 어떤 것도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제 더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정말 더딘 과정 속에서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실까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여전히 무안국제공항에는 유가족분들이 남아 계신 거죠. 네, 지금 임시 숙소 쉘터에서 지내고 계시고요. 쉘터에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순번을 돌아가면서 네. 당직을 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앞에서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제 11월 1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용산역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이제 시위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네. 이제 그때는 하필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묻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앞으로는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게 얼마 전에 국회가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국정조사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은 서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을 네. 요구를 합니다. 그런 자료가 취합이 되면 1월 15일부터 기관 청문회, 기관 관계 부처를 모아가지고 기관과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 면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1월 27일에 조사 보고서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네. 과정이 한 달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꼭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추정되는 원인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추정되는 원인들이 한 가지 모두 다 이제 억측을 가지시고 한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쌓여서 이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제 크게는 항공과 관련돼서 항공 운항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관제와 관련돼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조류 관리와 관련돼서는 공항에서는 어떤 관리를 했을까 또 로컬라이저 설치와 관련돼서는 둔덕과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나 항공청에서 어떤 관리나 설계를 잘못이 있었을까? 네. 이제 이 모든 잘못들이 종합하여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특정 원인 하나가 완전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 정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이 있었던 거는 공식적으로 좀 인정이 된 건가요? 일단 조류 충돌이 있었던 거는 영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데요. 조류 충돌이 있었지만
조류 충돌이 있었다는 것과 이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냐, 그것은 아직 밝혀질 수가 없었다, 밝혀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네. 조류 충돌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로컬라이저라는 시설이 있었잖아요.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설치 권고를 내리기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방위각 시설이 잘못된 구조물이었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확인한 것은 이제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정 4개월 만에 그런 권고를 내릴 수 있었던 거는 네. 이 로컬라이저 자체가 항공법, 항공 관련된 법의 시행 규칙에 명백하게 반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거든요. 네. 로컬라이저는 현행 법상으로도 명백하게 그 기준에 반하여 설립된 것이고, 현행 법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당연히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네. 당연히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가능성 있는 원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은 확보가 된 상황일까요? 이제 블랙박스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4분 30초, 가장 이제 사고에 가까운 4분 30초가 이제 다운이 되고서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알고 있고, 네. 그 외 여러 가지 교신 기록이라던가 또 블랙박스 자체도 혹시 이제 이게 다운이 됐지만 어떻게 다시 복원이 가능한가와 관련돼서 네. 미국에 보내서 뭐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항공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전문적인 기록들이 그 자체 네. 탑재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네. 갖고 있지만 뭔가 공개는 되지 않고 있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뭐 교신 기록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이런 거는 전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교신 기록과 관련돼서 확인된 것은 네. 녹취록을 읽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네. 듣는 것과 녹취록을 대신 누가 읽어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교신 기록도 일부만 공개를 했고 전 과정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공개는 아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공개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네. 원본이 공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밝혀져야 할 게 참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를 비롯해서 앞으로 조사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유가족들과의 소통일 것 같은데요. 듣기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 유족하고 법률지원단의 참여가 좀 제한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유족분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매번 뭔가 굉장한 제약이 있었었고요.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이제 12월 4일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서, 네. 공청회라는 거 사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리거든요. 네.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에게 통지를 해왔습니다. 날짜도 일방적으로 정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공청회에서 보통은 이제 공청회에서 관계자들이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저희도 뭔가 의견을 내고 다른 전문가 분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네. 제출할 수 있을 텐데, 그 공청회 자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의 그동안의 조사 결과만을 발표하는 그런 일방적인 세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삭발까지 하시면서 공청회를 연기하라, 네. 하면 안 된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다음에 공청회를 해라라고 요구한 것이고, 다행히도 항철이가 공청회를 연기를 한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최근까지 이제 관련자 44명이 입건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재판까지 진행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있나요? 아니, 일단은 기소 자체가 검찰에도 송치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네. 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서 형사재판은 지금 진행조차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해당 항공기라든지 항공기 제조사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항철이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이번 국정조사에서 그렇게 항공사나 항공제조사의 뭐 이런 책임이나 이런 것도 일부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국정조사의 핵심은 항공기의 결함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조위가 어떻게 독립돼서 전문적으로 할 것인가 또 로컬라이저와의 설계와 이거 관련돼서 어떤 관련자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었나 조류 충돌이나 조류 관리와 관련돼서는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었고 법령은 어땠으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는가 등등과 관련돼서 전방위적인 어떤 진상 규명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사 이후에 이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최근에 독립된 조사기구로 바꿔야 한다라는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게 발의가 됐을까요? 일단 그 로컬라이저 설치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한 로컬라이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설계한 국토교통부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토교통부가 그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이 조사를 온전하게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네. 셀프 조사인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다행히도 개정안이 일단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네. 본회의는 통과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로 바뀌게 되면은 어쨌든 새롭게 조직이 출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가 미뤄지거나 연기되거나 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사는 당연히 연기가 되겠죠. 네. 조사가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진상 규명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유가족 분들이 이런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계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항철위가 독립돼서 이관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그럼 앞으로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게 국정조사잖아요.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건 수사가 아니다. 국정조사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그럼 과연 국무총리실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거를 위원회를 재편할 것인가와 관련되어서 이제 국무총리실이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가에 네.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물어볼 것이고요. 인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 모두 다 포함하여서요.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 보겠죠. 네.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 자료, 여러 가지 문건들과 관련돼서. 그리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꼭 쥐고서 공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동시에 조류 관리라던가 조류 관리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새때가 무슨 문제가 하시는데 국제적인 그런 것만 내용을 들어봐도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면 잘하고 있는가? 법에는 있다면 과연 그대로 이행하고 있었는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는가 등등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조사와 자료 요구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고 좀 공개되지 않은 게 많잖아요. 왜 이런 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나요? 일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ICAO 규정을 거론하면서 국제 네. 기준이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국제 기준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이 사실 항공철도 조사와 관련된 선진국 아닙니까? 네.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례에서 올해 초에 있었던 워싱턴 여객기와 관련된 군용 헬기가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교신 기록을 바로바로 언론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같은 그 위원회가 NTSB라고 있는데 네. NTSB가 공청회하는 거를 제가 PPT로 본 적이 있어요. 네. 구조 자체가 모든 관계자들이 미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절차적인 참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정되거나 제한되거나 그렇지 않는 구조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작년인가요? 하네다 공항인가 어딘가에서
네,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일본도 교신 기록을 공개하고 있고 공개했고 관련된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제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난 막 근거와 옥조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꼭 지키지 않으면 죽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네. 이런 절차적인 참여권이 보장이 될 때 오히려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이 확보되어서 진상 규명의 결과도 유족들이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1년이 지났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참사 이후에 항공철도 관련해서 법 개정이 이뤄진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는 네.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 이게 이번에 독립된 기구를 이관하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조사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거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쨌든 첫발이 이제 크니까 이제 첫발이 이렇게 띄었고 이후에 항공철도사고조사법과 관련하여서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개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분들 뭐 항공조종사 노조라든가 이런 네. 분들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거 이제 조사와 관련된 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인데 조사 말고 평소에 항공 안전과 관련돼서 지켜야 할 관련된 법률들이 되게 네.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 법률들이 굉장히 자세한 시행 규칙과 고시 이런 내용들로 자세한 기준들을 두고 있는데 네. 이런 기준들을 잘 지켰는가와 관련된 자료들을 국정조사에서 확보하여서 잘 지키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게 법령의 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집행의 문제인가 등등등을 계속 밝혀가면서 이후에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나 고시, 더 나아가서는 법률 등등의 개정과 관련돼서 전문가들과 그리고 변호사들과 국회의원들과 계속해서 법 개정과 관련된 모니터링 그리고 개정된 법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해 나가야 할 필요가 네. 있으니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계속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끝으로 이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유가족들이 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면 좋을까요? 일단은 유가족분들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네. 없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많은 유언비어들이 이제 이미 뭐 보상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더라. 아니면 정말 많이도 우려먹는다. 이제 이런 말들을 그냥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 하지 마시고 정말 유가족들이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는가와 관련돼서 시민들의 관심이 끝까지 필요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했을 때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데 유가족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진상 규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없겠죠. 어떤 유가족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슬퍼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너무 계속 걸려서 한 가지만 슬퍼할 수가 없다. 네. 빨리 진상 규명돼서 한 가지만 슬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슬퍼하실 수 있게 여러분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무엇보다 이번 일주기를 넘어서 계속해서 진상규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는 방법은 그 첫 번째가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전일빌딩 245에서는 추모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날을 기억하고 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